서울 구로구의 한 연구소. 제법 규모가 큰데요. 이곳의 원장으로 황석 박사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황옥석 박사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해외에 계셔서요. 네. 저희가 연락 왔었다고 메모 남겨드릴게요. 두 차례의 인터뷰 요청. 회신은 없었는데요. 내부 고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So the main way to protect someone, in a sense, is you take the information they have, and then there's no other connection with them. That you don't need to push them into the limelight. That you can do your own investigation, make your own findings, and you don't need to be relying on their testimony at all. That's the primary way to protect someone, because then they're just not in the equation. 공익신고 이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을 철저하게 숨기는 일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버닝썬 사건의 제보자처럼 말이죠.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대리 신고로 제보자의 부담은 줄었고 사건은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요. 익명의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막대한 변호사 비용 문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신고자를 보호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제도적인 보완 조처를 해왔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당하는 가장 일차적인 고통은 그 신분 어떤 노출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제재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보상과 관련해서도 지급 비율을 그 높이는 것,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 신고자 보호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도입한 변호사의 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이것을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은 어두운 비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요. 국어 교사 안종훈 씨. 그는 가끔 이 길을 오릅니다. 이곳에 서면 현재 그의 삶이 한눈에 들어오죠.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가 꼭 20년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요,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동부여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직업인을 양성하던 학교 중에서는 참 명문으로 통하고 있고, 지금도 명문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졸업생들도 다 그러고. 애들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아요. 들려요. 네, 들려요. 체육 하루 나온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고요. 학생들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데 다가설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는 외딴 섬처럼 혼자 떨어져 있죠. 네, 그도 제보를 했습니다. 평탄한 교직 생활을 하던 선생님은 모두가 함구하고 있던 학교의 문제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진짜 교육이 뭔지 그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저는 국어교사니까 책 읽고 뭐 소설 아니면 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뭐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하지만 결국 사실 바르게 살자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옳은 일에 대한 그런 바른 일에 대한 걸 항상 교실에서 아이들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사니까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뭐 이 일이 그렇게 되게 크거나 뭐 이렇게까지 저는 진행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예. 그는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의 퇴임을 요구했는데요. 그에게 돌아온 건 2번의 파면,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모두 3차례의 직위 해제였습니다.
복직을 하고 나면 파면과 해임이 이어졌는데요. 학교는 이 결정이 내부 고발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자기가 10년 전에 무슨 공익제보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10년 동안 그게 아니라 안정훈 교사가 학생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활동만 일삼아서 해임한 거 이게 동부학원 입장입니다.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그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자신만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커피입니다. 그는 이 시간마저 소중하게 쓰고 싶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는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힘든 시간일수록 그는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8월 17일이네요. 통지서 받은 날 16일 날 통지서 받고 다음날 놀러 갔습니다. 가족들이랑.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2차 파면 통지서 받고 그 다음날 출발했던 여행입니다. 아빠는 더 열심히 이제부터 노력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행 가서만큼은 정말 재밌고 신나게, 그래서 아주 그냥 단란하게, 이게 파면된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안 될 텐데 아주 그냥 재미나게 놀고 왔어요. 제 아이들도 아주 그냥 신나게. 교사인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끔 신나는 일도 있었죠. 공익제보단체에서 상도 받았고 서울교육청에서 2천만 원의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저의 삶이 사실 힘들고 불행하면서까지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제가 오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제가 행복해야 된다. 남들과 달리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좀 아쉽게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커요. 그 순간 어찌되었든 나한테는 새로운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내가 해볼 수 없는 걸 좀 경험해야 된다. 못 가는 곳은 학교뿐,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청렴 강의나 방송 출연, 팟캐스트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펀치 시작합니다. 내부 제보자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거의 7, 8년 동안 정말 혼자 이렇게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사학 비리를 폭로한 분이고 동구 마케팅고의 안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짧아. 사실관계 또 잘못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셔서 네. 동구 마케팅 전 교사 안종훈입니다. 올해 2월 15일자로 해임됐습니다. 나라가 교육이 뭐 이렇게 아무 공익제보로 시작된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인생. 커피처럼 쓰고 진하죠. 그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네. 원래는 굉장히 동안이고 잘생기신 분이야. 근데 지금도 잘생겼어요. 아니 뭐 우리 안종훈 선생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네, 놀라시겠죠. 아니 그거는 너무 그러면서 죄송해요. 그거는 한 방에 가셨어. 선생님이 뭐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거 아십니까? 사립학교의 부패 문제를 신고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원래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종훈 선생님이 있었고 사학비리와 싸웠던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됐고요.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이 이루어진 일. 어떤 이들은 내부 고발자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운명처럼 말입니다. 네, 뭐 지난 1년을 저희가 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대명사가 돼버린 땅콩 회항 사건. 5년 전 그날 박창진 씨는 비행기에서 홀로 쓸쓸히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종이 비행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는 이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버텨야만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박창진입니다. 2018년 5월 4일 그날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함께 하셨던 그의 희생 뒤로 동료 직원들은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아직 제 옆에 동료가 함께하는 동료가 없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작은 난쟁이들인지도 모릅니다. 부당 징계를 받았던 동료, 부당 정보를. 자, 우리 처음 집회할 때 용기가 없어서 이 가면을 썼던 게 맞습니까? 네. 그날 가면을 벗었던 사람은 딱 2명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 가면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면 벗고 용기 내라! 1년 후 그들은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작아도 당당할 수 있음을,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 온 몸에는 온통 칼이 꽂혀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생존해 있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거는 나름 의식적으로 공감해준 내부 동료들 같은 사람들의 감정적 연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땅콩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후 오노의 여러 갑질 형태를 고발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는 그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들, 그 어떤 지지가 없는, 지탱을 할 수 없는 이 끝자락에 서 있는 이 기분을 그 누구도 다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은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사람이라고요. 특히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어떤 그런 내부 비리나 부정을 스스로 폭로하고 그래서 자기의 조직이 해체되는 이런 것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정과 비리에 대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부 고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그래서 내부 고발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me of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whistleblowing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they tend to be the hardest working people. They tend to have the highest standards, and they find it difficult not to say something about standards being essentially not being adhered to. And so we have found that whistleblowers are the ones that do identify with the broader public, which is an interesting phenomena that's been identified. 외부에 선 내부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조금씩 그들에게 이 사회의 빚을 떠넘겼는지도 모릅니다. 내부 고발은 자기 구원이다. 공익제보는 자신을 다 던지는 것 같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을 열어요.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옮겨준 그들. 수많은 난쟁이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좀 더 사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어제와 오늘 견뎌줘서 참 고맙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철선 어제 했습니다. 있잖아. 한번 같이 커피숍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동엽님. 이게 치료일까요? 그래서 그린 거예요. 한국의 정신장애인. 제 다리의 상태였어요. 저런데 병원에 있는데 몸이 성할 것 같습니까? 없어, 또 있을 수가 없어. 감히 어디 환자가 강의를 해요. 뭐 제가 조회피에 있는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지를 못하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사람이요. 그냥 보통의 사람.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